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가 저는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이 살 곳, 두 번째는 이제 경쟁병원이었어요. 네, 경쟁병원. 네, 네. 내가 들어갔을 때 붙을 병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뭐 그렇죠, 맞아요. 너무 센데 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분석돼야 돼요. 제가 대학병원 맞아요. 옆에 붙어가지고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말씀하신 상권인데, 네. 아주대 삼거리가 수원에서 가장 활발한 상권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상권이라도 어느 상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세 가지 요소 말고는 크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핵심 조건 한 세네 개 정도만 먼저 맞아요. 고민해 보시면 전문가하고 만날 때도 되게 편해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입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입지 조사를 그 원장님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입지 조사, 예를 들면 유동 인구라든가 네. 배우 인구라든가 네. 또는 그 인구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네, 네. 남녀비, 네. 향후의 발전 계획, 뭐 발전 방향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런 거는 우리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겠고, 네, 네. 뭐 헬로우 닥터도 괜찮고 부동산 네. 공인중개사도 괜찮고 뭐 맞습니다. 그런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데요. 네. 두 번째 이 경쟁병원 분석은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전문가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내과로 만약에 개원할 거다 그러면 그 지역의 내과는 다 파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쟁병원의 경쟁력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에 제가 대장학문 외과로 개원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수원에 개원한 대장학문 외과 병원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알거든요. 그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그 병원의 장점과 다 알거든요. 사실 다 아셔야 돼요. 적을 알아야지. 그렇죠. 적을 지피시기 해야지 네네네. 백전 불패이기 때문에 네네. 경쟁병원 분석만큼은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건축물 대장, 아, 그렇죠. 등기부 등본, 네. 그 상가가 문제가 없는지 원장이 알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거 네. 건축물 대장 떼기도 힘듭니다. 네, 그냥 그거는- 뭐 주소지 넣고 등기부야 뭐 그냥 700원 내면 등기부 등본에 떼기 쉬운데 건축물 대장 또 얘기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신축은 이제 크게 따져봐야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 졌기 때문에 모든 법규가 체신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축이 문제예요. 구축을 이제 원장님들이 구축이라 하면 옛날 건물. 옛날 건물이요. 왜 선호하냐면은 일단 구축이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시세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임대료가 돼요. 근데 구축 건물에서 잘 따져보셔야 될 거는 용도라는 법이 지금 계속 뭐 2018년에도 바뀌고 뭐 여성 및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법이 있어서 그걸 바뀌고 뭐 용도에 대한 표시 종별도 바뀌고 해서 이런 부분을 떼서 봐야 되는데 사실 기존의 구축 건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제가 뭐 지역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일단은 상가 물건지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부동산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에서 상가를 중개하는 거지. 당시에 허가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왜냐면 권리 침해나 이런 여부는 하는데 예를 들어 상가 대출이 얼마 있고 소유주 누구 이런 거 확인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병의원이 허가받는 것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엄밀히 보면 이분들의 업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허가받을 건 사실 본인이 따져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 부분에서 이제 네. 의사들이 착각하는 게 네. 당연히 병원을 중개를 해주면 네. 이게 병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네. 이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 공인중개사는 근린생활 일종이어야지 병원이 된다는 걸 모르는 분도 네,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많아요. 옛날에 이제 2종까지 됐으니까 1, 2종이면 되는 그게 2020년 1월달에 네. 바뀌었는 1월인가 네, 2월에 네, 바뀌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진짜 당황스럽게는 계약 다 해놓고 공사 맞아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근린생활 일종이 아니라는 게 네. 확인이 돼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네, 맞아요. 난리가 나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네, 저도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되지만 모든 게 다 지연돼요. 인테리어가
사실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만에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사가 진행되면 만약에 최종적 허가 안 나면 다 날리는 거죠. 공사 다 뜯어야 되고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고 임대차도 누군가한테 재임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계약금 날리고 계약금도 날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이제 병의원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것까지 봐주긴 합니다. 왜냐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공인중개사분들을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상담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입지를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문제 삼아서 하는 것도 그쪽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저희한테 가끔 뭐 같이 계약할 때 동행할 수 절대 안 된다고는 그쪽 중개사분이 엄청 기분 나빠하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감시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서 원장님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되게 약간 멘붕에 빠진 상태로 가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편의 여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도 더 큰 최근에 많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이 건물 전체에 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의원 포함해서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이제 장애인 여성 및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가에 그 병원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게 150평이 만약에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감으로써 150평이 넘어버리면 들어가는 원장이 장애인 시설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빌딩 전체에 맞아요. 장애인 시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야 되지. 맞아요. 정자 만들어야 되지. 주차장 확보해야 되지.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그 상가에 덜컥 계약을 했는데 그린생활 일종이어서 계약을 했는데 장애인 시설 내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나간다고 보면 그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원장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저기 위에 병원인데 저기 들어갔으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법령에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저 위에 병원 있는데 왜 안 되냐 나는. 당연히 그때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 법률이 없었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최신화된 법률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우시죠. 네.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계약건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전문가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뒤통수 당하는 원장님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개원은 개고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굉장히 정보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원장님들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린생활 일종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뒤통수 맞고 다 해제하고 돈 날리고 그분은 아예 개원을 접으셨죠. 정신적 기준이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했던 장애인 시설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약 날리고 계약금 다 날리고 그 파토나고 나는 그 사이에 스트레스 받고 또 접고 그런 어떤 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을 떼서 그 원장 그 상가 주인이 빛에 쪼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물건을 담보로 뭔가 대출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확정일자 받아야 되지. 전세권 설정해야 되지. 그것도 이제 임대인이 동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원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업체를 통한다 해서 건물주가 이제 사실 갑이기 때문에 난 안 돼 이건 안 해주겠다고. 안 해주겠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습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미리 여기 이만큼 메리트가 있으니 공사하는 거를 해도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알고 들어가는 거라 정말 이제 계약해서 이제 나는 개원해야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건소 신고를 하니까 여기 안 맞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랑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했을 때도 다 미리 알고 또 기다려서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한
뭐 두세 달 걸린 데도 있고요. 그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하는데 음. 또 어떤 데는 뭐 한두 달 만에 공사가 된 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사람이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다르거든요. 어디서 각오를 하고 가거든요. 아, 여기 내가 해야 돼, 얘기 들었으니까 준비해야겠구나.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게 복잡해요. 건축사 고용해야 되고요. 오케이. 예, 뭐 여러 가지 네트랑- 복잡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상가를 계약을 할 때 임대료가 얼마인지 네. 렌트 프리가 몇 개월인지 이것만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그 체크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네. 많고 네. 여러분들 환상보증금이라고 아세요? 환상보증금? 네, 네. 이름 맞죠? 네, 환상보증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네, 네. 환상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네. 다르고요. 그렇죠. 뭐 서울은 9억이고 네, 네. 뭐 그게 또 넘어가면 경기도도 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어. 5천인데 어떤 데는 뭐 좀 적은 데가 있고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나중에 임대료 그 상승분. 임대료 상승 네. 나 재계약할 때 네, 네. 재계약할 때 네. 후려칠 수 있거든요. 임대 주인이 확 맞아요.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은 이제 환상보증금보다 더 높은 그쵸, 시세로 대부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예, 그거를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네. 계약을 할 거냐 이런 문제. 네. 그리고 특약상 같은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 계약을 하는 때 네. 계약을 할 때 그거를 다 적어 넣어야죠. 적어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네. 재계약할 때 몇 프로를 올리겠다 또는 몇 맞아요. 프로 이상 올리지 않겠다 맞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네. 당장 뭐 지금 렌트 프리 기간이 길고 네. 임대료가 싸다고 덜커덕 계약하실 게 아니라 2년, 3년, 5년 후를 내다보시고 그렇죠. 원래 그 상가 주인은 어떻게든 빨리 병원을 입점시키려고 처음에 네. 싸게 주고 맞아요. 어느 정도 병원이 안정화되면 도망 못 할 것 같으면 바로 그냥 임대료 올려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맞아요.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병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세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5년 안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뭐 몇 억씩 들여서 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위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군을 그 근방이 아니면 이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원장님 차트가 쌓인다는 게 이제 근방에 있는 환자들이 오는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악용할 수는 있어요. 쉽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입지도 선정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쉽게 이전하는 게 근방을 이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평수 대부분 거의 뭐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계약을 네. 잘 일단 10년은 내다보고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뭐 저기 인테리어 2억 3억 들어가는데 네. 그거 2, 3년 만에 어떻게 옮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지난번에 헬로 닥터 강의 중에 이제 김 팀장님 강의 네, 중에 네, 제일 네. 인상적이었던 게 3년 후, 5년 후 재계약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아,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입지를 정할 때 네. 어디에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네. 싸고 좋은 걸 찾을까? 네, 네, 뭐 네.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3년, 5년 못 내다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러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당장에 이제 일단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조건부를 따져보는 것도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동종업종부터 시작해서 임대료에 대한 상승분부터 시작해서 뭐 간판의 위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야서 임대인이랑 협의를 해야지 원장님들이 3년, 5년 뒤에도 우리가 흔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쫓겨나면, 그러니까 임대료를 확 올려서 내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어떡하냐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계약서를 물론 임대인이 동의해줘야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쓰시면은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정말 이제 그거 무서워서 개업 못 하시는 꼭 그 임대차 그 환산 보증금 안에만 원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 안에서는 이제 계약 갱신권이나 많이 못 올리게 하는 5% 이내 올리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거에 근접하게 계약서를 쓰면 꼭 그 상위법 들어가 있는 이 환산보증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그게 그 밖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넘어선다고 해서 그게 이제 꼭 두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